1998년 7월 2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열린 여름 축제에서 카레를 먹었던 67명의 사람들이 복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64세 남성, 그리고 54세, 그리고 16살, 그리고 10살 어린아이 총 4명이 사망까지 했어요. 이에 바로 경찰들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름 축제에 나왔던 옆에 카레 안에 맹독성 아비산이 주입되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아비산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이 카레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 카레를 무려 67명의 사람들이 먹었고, 그 중에 4명이 사망을 하고 나머지 63명은 급성 아비산 중독에 걸린 거예요. 독극물 중독. 말도 안 되는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죠.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9시 뉴스에 옛날에 보도가 됐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카레에 독극물을 넣었던 걸까? 이런 쓰레기 짓거리를 한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경찰들은요, 이 카레에 독극물을 넣은 사람은 이 여름 축제에 참여를 한 사람일 것이고, 그렇다는 건 이 축제 근처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변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건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던 당시 37살의 하야시 마스미라는 여성이 강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요. 아니, 이 하야시 마스미라는 여성 주위에서 의심스러운 독극물 중독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은 거예요. 당시 53세의 마스미 남편, 이 남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종업원이요, 갑자기 돌연 사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 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씩 뜬금없는 마스미한테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가족도 아니고 마스미한테 보험금이 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신경장애를 일으키면서 근 5개월 동안 입원을 했네. 그리고 이때 마스미는 남편의 입원비로 약 2억엔 정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네. 뭔가 고약한 썩은 내가 펄펄 나죠. 그리고 건강했던 마스미의 친정엄마 돌연 사망을 했습니다. 왜 유독 이 여성 주위에 이런 일이 많은 거지?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스미 부부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고약한 썩은 내를 맡았던 와카야마현 경찰들은요, 바로 보험 사기 혐의로 하야시 마스미 여성을 강제 수사하기 시작했고요. 같은 해 12월 카레 사건에 대해서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하야시 마스미는요, 보험 판매원 일을 한 전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야시 마스미가 범인이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여자 주위에서 독극물 중독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후 12시 20분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하야시 마스미 혼자 카레 냄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하야시 마스미의 신체 주변에서 발견된 아비산과 카레에 주입된 아비산이 동일한 제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일 주민들의 움직임을 이 하야시 마스미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여자 이외에는 범인인 사람이 없다 라고 경찰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100% 범인이다. 하지만 정작 하야시 마스미 본인은요,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도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 묵비권 행사할래요 라고 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야시 마스미의 변호사가 무죄라고 주장할 뿐이었어요. 죄가 없다고, 이 여자는. 결론적으로 법원은 2002년 12월경, 동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건 당일 카레 냄비에 들어가 있었던 아비산과 마스미의 집 등에서 발견된 아비산이 동일하다
독극물이 같은 독극물이다. 그리고 마스미가 문제의 칼의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증언. 마스미가 있었던 그 시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카레에 독극물을 넣을 시간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마스미와 가족, 이 사람들은 카레를 먹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타인을 살해하려고 한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형을 때렸습니다. 사형, 땅땅땅.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바로 마스미는 항소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사형입니까? 우선 마스미의 집에서 발견된 카레에 넣어진 것과 같은 아비산, 이거는요, 마스미의 집에 있는 아비산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 아비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마스미 가족을 포함해서 20여 명 이상이나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남편분이 이 아비산을, 이제 집에 있었던 아비산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가지고 여름 축제 회장에 이제 되게 가깝게 인접해 있는 대여 차고에 그 아비산을 넣어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스미 집에 있었던 아비산을 남편이 가지고 나와서 축제 현장 가까운 그 차고에다가 옮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그 차고는요,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 말은 누구나 이 아비산이 있는 차고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비산을 손에 쥐려면 누구든지 쉽게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리고 칼의 곁을 이 마스미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마스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차녀 큰딸이랑 내내 붙어 있었대요. 근데 자기 딸이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 딸은 엄마가 카레 안에다가 뭐 이상한 걸 넣거나 뭐 이상한 행동하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한 여고생은요,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목에 수건을 감은 머리 긴 여자가 혼자서 카레 냄비 주위를 막 배회하더니 냄비 뚜껑 여는 거를 봤었어요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미 같은 경우에는요, 검은색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수건을 감고 있지도 않았고요, 머리가 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이 목격했던 것과 아예 인상차기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목격자가 봤다는 의심스러운 그 여자는요, 마스미의 둘째 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둘째 딸이 이 카레 맛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마인 마스미가 만약에 아비산, 독극물을 카레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자기의 큰딸이랑 둘째 딸을 데리고 갔을까요? 둘째 딸이 막까지 봤는데? 그리고 경찰은 마스미가 카레 곁에 있었던 그 시각 이외에 누군가 독극물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접근해서 카레에 독극물을 넣을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마스미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독극물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있을 때 빼고는 없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독극물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축제 기간 내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미의 가족들이요, 당시 카레를 먹지 않았던 건 마스미가 먹지 말라라고 지시한 게 아니었대요. 그냥 자기들이 안 먹은 거예요. 뭐 딴짓한다고. 만약에 마스미가 이 카레 안에 독을 타놨더라면 자기 가족들한테 절대 이 카레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놨었겠죠. 변호인 측은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마스미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찰 측의 주장으로는요, 용의자 하야시 마스미는 1983년 이혼 경험이 2번 있었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허구한 날 와이프를 개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신혼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개 쓰레기죠. 이런 새끼들은 분리수거도 안 돼요. 뭐 다소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뭐 여튼 이 부부는요, 집세 3만엔의 값싼 아파트에서 살면서
하야시 마스미는 가정부 일도 하고 화장품 판매원 일도 하고 보험회사 일도 하고 온갖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악 물고 산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1984년 대출이 끼어있는 신축 주택을 3,500만 엔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출이 끼긴 했지만 자기 집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아, 드디어 내 노력의 결실을 보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이후부터 하야시 마스미는 큰 돈을 막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버냐? 참 사람의 욕심이 무서운 것 같아요. 하야시 마스미는요, 1995년 120평의 집을 7천만 엔에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해 10월, 갑자기 자신의 엄마가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1억 4천만 엔의 보험금이 손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돈맛을 본 거예요. 어머, 이렇게 쉽게 큰 돈이 내 손 안에 들어왔네? 아, 이렇게 큰 돈을 만지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서 1998년 초 고급 리조트 맨션의 제일 비싸다는 최상층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뒤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한테 접근을 해서 독극물 아비산이 들어간 우동을 먹게 만듭니다. 넌 내 돈줄이야. 이거 먹고 얼른 죽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야시 마스미가 보험 사기로 손에 넣었던 돈은요, 총 약 1억 6천만 엔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1억 정도 보험금으로 해먹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환율로 쳐보니까 현재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억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17억을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해먹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걸로 공범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2005년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5개월 정도가 더 지난 1998년 7월 25일 마스미는 카레에 독극물을 넣는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한 때문이었어요. 하야시 마스미는요, 평소 주민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건지 사건 당일 축제날 카레를 만들고 있을 때 아무도 마스미한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들 사이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았던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요, 마스미 본인도 이웃 주민들을 싫어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 원한이 폭발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마스미가 지난 10여 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5명을 살해하고 남편을 포함한 30여 명한테 비소를 먹여서 보험금 5억엔 이상을 타먹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미 본인은요, 이 모든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소설 쓰지 말라고 반박을 했어요. 솔직히 이 카레 사건은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카레에 독극물을 넣어서 이웃들을 죽이려고 했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요. 모두 정황, 상황 증거뿐입니다. 아비산 독극물 반응이 하야시 마스미 주변에서 검출이 됐고, 이미 전 범죄에서 이제 우동에다가 아비산을 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카레 옆에 있었다는 이 여자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서는요, 무리하게 또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야시 마스미가 체포되고 나서요, 80여 명 이상의 조사관들이 이 마스미의 집을 다 뒤졌어요. 범행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집 안에서는요, 그 어떠한 결정적인 범행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비산, 집에 있었던 아비산을 남편이 들고 나와가지고 차고로 옮겨놨잖아요. 그 후에 이제 조사관들이 막 집을 뒤졌는데 그 외에 뭐 별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축제 당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은요, 다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당시에 봤었던 하야시 마스미의 행동을 재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주민들은요, 마스미가 일반적인 종이컵을 들고 카레 쪽으로 다가갔다고 재현을 했습니다. 종이컵 들고 카레 옆으로 가더라.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들이 얘기했었던 마스미가 이때 당시 들고 있었다는 종이컵 조사했어요. 아니, 마스미가 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문이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종이컵을 조사해보니까 마스미의 지문이 없어. 그리고 마스미는요, 내가 전에 지인한테 우동 먹여가지고 보험금 타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 외에 보험 사기 다 인정해요. 하지만 카레의 독국물만은 정말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안 했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일본인들은요, 이거 무고한 사람을 몰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사람을 몰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더 깊게 나온 거예요. 이 하야시 마스미는요, 내가 왜 카레에 독국물을 넣겠습니까? 나는 그 사건이 저질러지면서 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주민들이 싫어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내가 미쳤습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일을 저지르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이사 가면 그만인 건데? 나는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집 맨션을 지었을 거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난 지금 다 망해버렸어. 보험 사기까지 자기 딴엔 다 걸린 거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텐 정말 득이 된 게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 같은 호소에도 하야시 마스미의 사형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집행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 보니까 집행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여튼 이 사건 이후에 하야시 마스미의 집 벽에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살인자 당장 꺼져라 이 악마 같은 놈아 막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런 욕설들을 낙서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2000년경에는 이 집에 불까지 나버리면서 현재는 이 집은 없어졌다고 하고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과연 이 마스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닌 척, 억울한 척 연기하는 악마 중에 악마인 걸까요? 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1998년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